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이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토요일이라 저기 황학동에 저기 배옥시장 그래서 제가 거기 중고 헌책방을 자주 갑니다. 거기 들렸다 왔어요. 헌책방에서. 그래서 요거 5권 사갖고 왔는데 10,000원. 오, 싸다. 네? 5개는 10,000원. 책 사고 거기서. 요 책을 제목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책을 읽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대충 위대한 생각의 힘, 생각에 관심이 많아요. 생각, 사상, 철학.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세계 종교의 역사. 종교 자체 교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종교 역사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이에요. 올라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새 유럽의 역사. 유럽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하는 역사. 그리고 이거는 경희대학교 아마 1학년들 교양과정에 입학하면은 하는 건가 봐요. 교재인 것 같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나온 건데 1권이 있고 2권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떻게 또 오래됐는가. 1권은 집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마침 2권이 있어갖고 이것도 같이 사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세계가. 여기 종합적인 게 다 나와요. 우리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이런 걸 주로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 큰 테마로 얘기를 하면 딱 2가지예요. 테마로 얘기를 하면은 누구 또는 어느 사회, 어느 운명은 눈부시게 발전을 하는데 어느 사회, 어느 운명은 왜 몰락하는가. 그것이 저 관심이에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펜이 없나요? 펜이 없어. 열심히.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거예요. 공간적으로는 서양, 동양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여기가 GDP도 높고 선진국들이 많아. 그죠? 여기는 조금 이제 근대에 와서 우리나라 좀 이제 떴지. 예전에는 여기도 별로 빛나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이렇고 역사적으로는 근대, 중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세. 근대, 중세. 역사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서양.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이거예요. 이거 서양 근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전제를 놓고 세상을 봤을 때 이렇다고요. 서양과 근대. 여기 솔직히 관심 없어요. 한국 역사도 관심이 없어. 한국 역사도. 왜냐면 한국은 최근에 이슬 받았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역사도 보면 이걸 주로 보고 서양도 이걸 보고 주로 이게 다 그런 책이잖아. 책이. 그죠? 다 그런 책이에요. 이런 역사 이런 거 다. 이런 거. 그러면 이런 사회들 서양 또는 근대가 어떻게 서양에서 도래가 됐고 그리고 서양이 왜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동양은 갔느냐. 뭔가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이 있어. 그 다른 점이 저는 생각의 힘, 철학, 사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금방 대표님이 나오셔서 무슨 아이디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건 다 밑바탕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
생각. 그 생각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통들이. 그 지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그 풍토 속에서 제도가 나오는 거라고요. 지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돼요. 세상에 저 지적으로 하나하나 개개인이 공감하는 공감대적인 지적인 인프라. 그 지적인 인프라는 생각의 힘이라고요. 이 철학 사상. 그래서 금방 대표님이 오셔서 뭐 인문학 토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좋은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이 안 돼. 돈이 안 되는 거야. 아주 배고파요. 배고파요. 왜냐면 돈 버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직장은 별도로 있고 그러면 취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취미로. 네, 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로 뭐 한 달에 몇 권씩 생각나는 거 읽는 거예요. 그냥 틈틈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문학이라고 나름대로 해요. 인문학이라고 나름대로 인문학은 바로 인간 세상의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세상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시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인문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배고파요. 이게. 네? 배고파. 그래서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도 돈이 안 되니까 비즈니스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보다도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해갖고 강사로부터 뭐 책무라고 하면 좋긴 좋은데 안 하더라도 아무튼 내 어떤 마인드 차원이 있어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한 분 한 분이 좀 더 개봉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근대 역사 아니면 서양사에 대해서 뭐 책이 많아요 집에 수백 권까지는 아니도 하여간 꽤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도 쫙 훑어봐요. 막 서양사 쫙 훑어보고 쫙 훑었는데 봤더니 이 책이 상당히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이세희라고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쓴 풀어쓴 서양 근대사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풀어쓴 근대사 서양 근대사 강의 풀어쓴. 근데 이것이 그 막 테마별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아주 이해하기 쉽게 쉬운 용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지금 하나 소개를 좀 하려고 복사를 해갖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보려고 그러면은 현재 세상이 어떻게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사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역사는 지구로 치면 동아시아 변방 뒤에 있는 역사예요. 한국 역사에 매몰돼 버리면은 국뽕에 차가지고 세상이 안 보여. 넓게 안 보인다고. 그래서 문명사를 봐야 돼. 문명사를 봐야 돼.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근대 문명 이런 걸 봐야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내가 왜 근대를 갖다 특히 좋아하냐면은 우리나라는 뭐 일단 제껴놓고 얘기합시다. 서양도 근대가 되기 이전에는 참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었어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중세시대는 유럽 같은 데는 흑사병으로 또 막 휩쓸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겨우 서양에서 밥술깨나 먹고 그나마 여유롭게 살 수 있었던 시대가 도래된 것이 서양도 근대 시대예요. 서양이 근대라고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뭐 전기 후기하면 전기 근대하면 뭐
종교개혁이라든가 르네상스 있는데 그 후기 쪽으로 가고 산업혁명 이후에야 비로소 서양도 풍요를 누리게 됐다고요. 서양도 그때다.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얘기 했다시피 빈곤과 풍요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풍요로운 시대가 온 것이 근대 후기란 말이에요. 후기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 과학혁명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정치, 경제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왜 그 나라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왜 더 제도가 먼저 만들어져서 더 풍요로운 번영하는 사회가 됐는가. 이것이 이렇게 딱 캐치가 돼야 세상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근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두는 것은 뭐냐면은 개인이에요. 개인. 인디비두얼. 예? 영어로 인디비두얼.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제도 이념 밑바탕에는 개인이 다 근저에 깔린 겁니다. 개인. 재산으로 얘기하면 사유재산, 이 사유, 이 사적인, 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사유, 사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정치제도든 아니 모든 것이 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개인의 탄생이 이것이 근대에 대해서 비로소 나온 겁니다. 근대. 이게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기독교의 영향. 개인의 탄생. 이 개인은 자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근대 시대는 개인의 시대고 자유인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기 보여야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근대 시대는.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잘 몰라. 솔직한 얘기로 까놓고 얘기해서. 개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른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진보니 보수니 하는 정치 이념도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실 자유도 그렇고 평등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은 항상 현실이 불만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불만인 것들이 설명이 되려면은 사상 철학이 밑바탕에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봐요. 이거라고 이거. 개인 자유. 중세는 신 종교.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르네상스가 그 인간 재탄생이잖아요. 인간이 비로소 눈이 들어온 거예요. 눈에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보통 명사의 구성원들이 개인이다. 그리고 개인이 이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근대가 돼갖고 이제 여기서 점점 발전돼가지고 근대 시대가 연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개인의 시대, 자유인의 시대, 근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양은 14세기, 15세기 거치면서 르네상스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지금 2000년도를 하니까 400~500년의 그 내공이 쌓여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제 겨우 근대 아니면 서양 서구 사상 우리가 지금 누리는 각종 그 근대적인 가치들 그런 것들이 서구에서 다 들어온 거잖아요. 뭐 금방 말씀하시는 인권도 프랑스에서 나왔다고 그러며 아까 선생님이 교육도 서양에서 나왔다며 다 거기 온 거예요. 사실 근대적인 가치가 이걸 의식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대적인 사고 체계의 기반이 다 서구적인 그런 가치관이라고요. 왜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야? 동양의 전통사상하고 믹서가 돼갖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성, 이성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서양에서. 자유니 평등이니 뭐 지금 얘기하는 인권이니 아니면 뭐 다 그런 거예요. 독립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온 거예요.
이런 개념들 아니면 어디서부터 유래됐나 이걸 갖다 알아야 비로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야. 그래서 제가 근대를 보는 시각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개인, 자유, 그 다음에 또 종교, 아까 이렇게 시를 봤는데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기독교 문명이 잘 살잖아. 풍요롭고 지금 이슬람 불교 문화에서 지금 잘 사는 데가 뭐 어떻게 나중에 후발주자로 잘 사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문명이 잘 살잖아. 문명권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기독교에 제가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서 교양으로 기독교를 갖다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역사도 알고 싶고, 네? 알고 싶고. 그들로부터 과연 무슨 가치가 그들을 풍요로운 세상으로 이끌었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딱 몇 마디 딱 해주는 거는 꼭 기억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응? 저기 토론 하시는 이런 말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근대 문명은 개신교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다.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세요. 이 말이 또 확 와닿을 정도 되면은 그 지적으로 상당히 또 확 다. 된 거예요. 그래 이 말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근대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개신교가 또 어떻게 해? 응? 역사적으로 응? 프로테스탄티즘 같은 거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돼. 이거 해야 그러면 정말 우리한테 큰 선물을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 개인, 평등 이런 게 나왔다니까요. 이슬람교,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서구 문명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 개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갖다 이렇게 듣고 오는데 그 밑에는 이제 막 저기 유대교 얘기까지 나와. 유대교. 예, 그게 유대교 얘기까지 나와. 그게 서구에서 개인이 발명되기까지는 20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개인이 발명되기까지. 그러면서 그 저자가 얘기하기를 개인이 발명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한다. 그 저자의 주장이 그래요. 그래 일명 타당한 면도 있어. 왜냐면 그전에는 중세시대는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때 중세시대 그러면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계급사회잖아. 예? 계급사회. 중세도 마찬가지고 다 계급 우리나라도 계급사회였어. 그러다가 개인하면 이제 거기서 평등한 딱 되는 거야. 평등이 딱 되는 거야. 그리고 계층별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구에서 고대 그리스에 우리는 고대 그리스에 민주주의 했다고 민주주의를 갖다 막 죽고 못 사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은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하고 근대 민주주의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그들만의 민주주의지. 그들만의. 노예라는 제도도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근대 민주주의는 평등한 개개인을 다 인정을 하다 보니까 투표권을 개인한테 다 주잖아. 하나씩. 예? 근데 이제 민주주의 역사를 또 알고 보면 영국 같은 데는 초창기에는 투표권을 2장 주는 시절도 있었어요. 예? 개인한테. 좀 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니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2장 줬어. 그 당시에. 예? 초창기에는. 뭐 해야 그런 역사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다 개인이 등장하고 나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역사도 사실 얼마 안 돼. 서양에서 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왕이 무너지고 에? 그리고 프랑스도 뭐 제1제정, 제2제정 뭐라고 뭐 공화정 해갖고 몇 번 뭐 제정과 공화정에 엎치락 하다가 결국은 이제 프랑스 이제 조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하지, 더 심하지. 우리나라야 뭐 말할 거 있어요?
서양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민주주의를 잘못 알고 있어. 민주주의를. 예? 민주주의를 잘못 알고 있다고. 민주주의가 뭔가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아까 사상 철학이 돼야 제도 이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지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어떤 그 개개인들의 어떤 시민적인 교양은 상당히 아주 뭐라 그러지? 그렇게 서구 따라가는 맛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요 금방 얘기했던 그 이 책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교수가 얘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부분만 제가 복사를 해왔어요. 그 부분만 뭔가 한번 봅시다.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분이 얘기하기를 민주주의는 시민사회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사회의 성립을 전제. 그러면 이름이 무엇이죠? 그 금방 독서도 하신다는 젊은 대표님? 김진영입니다. 김진영. 김진영. 내가 모시던 참모총장님하고 똑같네. 옛날 대장. 내가 모시던 참모총장이었어. 김진영. 상당히 멋쟁이야. 근데 그 김진영 대표께서는 시민이에요, 아니에요? 시민입니다. 시민이에요? 시민이에요? 그럼 민주시민이야? 민주시민이야? 민주시민이 아니야? 민주시민. 민주시민은? 그럼 민주시민이 뭘 민주시민이라고 얘기해? 생각해요? 민주주의의 기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럼 민주는 무슨 뜻이에요? 민주는? 국민이 주인? 맞아요. 국민주의. 응? 네. 어떻게 해야 그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주권? 기본권을 가지고. 그 주권이 뭐예요? 기본권? 네. 기본권이 뭔데? 그 이렇게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꾸 찾아보고 공부하고 네이버 찾아보고 뭔가 자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막혀요. 예, 근데 자꾸 막히잖아요. 막히지. 예, 자꾸 막혀 이런 데서 자꾸 찾아요. 그래서 잠깐 얘기했잖아. 이 민주가 실현이 되려면은 결국은 그거예요. 투표권이에요, 투표권. 예? 투표권이라고.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사실 민주시민도 아니야. 응? 투표권이라고 사실 투표권. 왜냐면 투표를 해가지고 그 우리의 그 어떤 그 중지를 모아가지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거 그게 민주잖아요. 국민이 그 주인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얘기한 민주는 이게 투표야, 투표. 선거. 응? 이거라고. 이거. 그러면 북한은 민주국가예요,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안 하고 있어요. 있어요. 공산주의. 어? 안 하고 공산주의. 있어요. 보세요.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네? 말뿐이. 민주주의 공화국. 이게. 이 북한 국회예요, DPRK. 그렇게 하고 있어. 이 투표도 투표하잖아, 강제로 하지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민주주의가.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철학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게, 철학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게, 이 자유는 철학이에요. 눈에 안 보이잖아. 투표는 보이잖아. 행위로 나타나잖아. 자유는 안 보이잖아. 이 철학이에요, 이게. 이 자유는 철학이고, 요거 요거는 투표 선거, 요거는 제도예요, 제도. 자유에 따른 제도.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이 자유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 책에 있는 걸 갖다 이게 보면은 여기 이분이 민주주의가 뭐냐, 시민사회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예? 그 속에 자연권 사상이라든가 자유주의 이런 이념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이런 것들은
사상 자유주의 이런 거는 겉으로 안 나타나지. 속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 이런 거. 사상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여기는 첫째는 보통 선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통 선거. 그 다음에 자유선거. 그 다음에 다수결. 그 다음에 제한된 정부. 개인적 자유. 그 다음에 정당들 하나야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민주주의가 얘기되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책에서는. 그래서 제가 건건마다 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건건마다 다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 정당은 이념의 결사체예요. 이념의 결사체. 들어보셨죠, 그죠? 이념의 결사체. 그 이념 철학에 무지한 사람들이, 당원인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를 해보면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정당에 가입한지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특히 정당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철학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정당의 강령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 철학과 이념하고 나와의 어젠다하고 맞기 때문에 그 정당에 가입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령들을 다 읽어보고서 조목조목 밑줄을 쳐가면서 다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도 표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사실. 많을수록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멍텅하고 멍청구리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정치가 선동에 휩쓸리죠. 왜냐면 철학이 안 되면은 시야도 좁아질 뿐더러 이게 주관이 서 있지 않아가지고 막 흔들려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텔레비전을 안 봐. 물론 뭐 식당 같은 데 가고 눈에 띄는 거 어쩔 수 없지만 텔레비전은 안 봐야 돼. 텔레비전. 책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무튼 이 정당.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보수 진보 아니면 좌파 우파 이런 것에 대한 개념과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 또는 그분들이 보는 사회적인 시각 아니면 인간들의 보는 그런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세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거 내가 오늘 이렇게 오실 줄 몰라가고 몇 장 안 해갖고 왔는데 장이 필요 없고 하나 하고 보세요. 보시고 두 분이 같이 보시고 하나씩 나눠주겠습니다. 이거 내가 맨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맨 위에 내가 그냥 궁금해서 찾아갔던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거는 거기 네이버에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거. 응? 맨 위에 있는 거는 그냥 국어. 그 다음에 여기 철학적으로 자질 본성 이걸 갖다 인정하느냐 인정을 안 하느냐 또는 뭐 완전한 존재로 인식하느냐 불완전한 선한 존재에 대한 인식 뭐 이런 요구에 따라서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에 따라서 정치적 아니면 개인들이 보는 세계관은 판이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김진영 대표님,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있잖아요.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고. 근데 저 대표님 생각은 대체적으로. 저는 성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건 좌파적인 시각입니다. 공부해보세요. 그 우파적인 시각은 인간은 아주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심부러기, 탐욕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해보시면 알아.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자유평등, 그 다음에, 여기 봐.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진보의 가치라고 그래갖고 조국이가 쓴 책이 성찰하는 진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조국이 쓴 책 중에 성찰하는 진보라는 책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민주, 평등, 인권, 사회적 연대,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는데 여기 보세요. 민주는 금방 좋다니까? 민주는 투표해 투표 그러다 민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거.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좌파부의 역사적 단계는 1단계는 프랑스 혁명을 기원하고 이것이 2단계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고 자본주의 쪽으로 가고 3단계는 집단적으로 가서 개인 우선이다 이런 쪽으로 다 예, 발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정치에 대한 시각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한 결과 저는 좌파가 될 수가 없어. 저는 좌파가 될 수 없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역사적인 세상적인 거 이렇게 이거 종교적인 거 이렇게 따져봐도 저는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의 능력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대우받는 세상이 정당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개인의 노력이 정당하게 돌아오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걸 평등으로 포장한다든가 뭐를 포장해갖고 하는 건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좀 울림 있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네.